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어제는 그 파월 의장의 청문회 소식에 장 초반 약간 불안 요소가 작용을 해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월 의장이 그렇게 크게 무언가를 발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발언을 했고요. 양적 긴축 정책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에 시행을 할지도 모른다고 또다시 얼버무렸습니다. 만약에 올해 말 정도라고 하면 9월 달에서 한 10월 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이때 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이 아닐까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증시의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장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약간의 조정을 받을 것인지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요. 종합지수 확인하시고 루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셀 2000 보시면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청문회를 하기 전에는 막 이렇게 좀 떨어질 것처럼 막 했어요. 근데 청문회 시작하고 나서 별 얘기가 안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파월 의장이 뭐 이상한 말을 또 했으면 분명히 여기 깼을 거예요.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또다시 파월 의장 때문에 증시가 조정장이 올 것이다. 요거는 예고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가 될지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S&P 500 보시면 다행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었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대형주의 세일은 어제부로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진짜 잘하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퐁당퐁당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락업 날짜가 다가오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슬슬 기사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시드의 이제 주식의 경고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올 1월 19일 변화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사항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 밑에 보시면 부정적인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타이틀이 일단 보시죠. 이제 이 내용은 루시드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SEC에 따르면요, 스펙 합병 종료 후에 180일 이후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루시드 주주가 소유권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다. 발행한 주식이 이제 16억 1000만 주 중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즉 PIF겠죠, 그죠? PIF가 11억 9천만 주에 이른다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이제 1월 19일이 루시드 주식의 매우 변동성이 큰 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락업 일정을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9일 맞습니다. 20일 아니고요. 19일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락업 만료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루시드는 이제 첫 번째 락업 만료가 아니다. 9월 1일자로 PIF 사모 투자에 대한 락업이 만료가 되었다. 그 결과 이제 루시드 주식은 주가의 거의 11%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루시드 주식은 9월 달에 이제 PIFE 락업 만료 전에 전주에 이제 22% 이상 하락을 했다. 그리고 1월 12일은 내일은 이제 19일 만료 일주일 전이므로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약간의 가격 변동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차트를 보시면 예전에는 락업 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락업 날 당일날 이제 V자 반등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비교를 하자면 일단은 다르죠. 상승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 같기도 합니다. 이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죠. 일주일 만약에 여기서도 일주일 전에 했으면 여기서도 이제 펌핑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여기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조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이 구간이었으면 여기랑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락업날 이렇게 됐어야죠. 똑같다고 하면. 근데 지금은 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왔어요. 오늘부터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올지 아이 이거 이렇게 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락업날 이렇게 반등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말아 다시 한번 똑같이 말아 올릴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1월 19일 락업 만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9일 날 이제 락업 만료 후 한 달 동안 35%가 상승을 했고, 세 번째 이제 1월 19일 락업 만료는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9월 락업 만료 후 한 달 동안 35%가 상승을 했고, 루시드 주식은 이제 PIF 락업 만료일 종가에 비해 145%가 높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번째로는 이제 PIF가 67.2%라는 지분을 보유한 루시드 주식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펀드는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큰 규모의 매각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걸렸죠. 뭐가 걸렸냐면 앞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막 조심해야 된다. 뭐 큰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PIF가 물량을 매도할 것이다 라고 막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PIF가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은근슬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이 피터 롤린슨이 이제 오랫동안 함께할 주주를 원한다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PIF도 현재 시점에서 락업 물량을 그렇게 크게 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대략 한 10%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음 락업은 이제 2023년 1월 23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날 이제 처칠 스폰서들이 그들의 주식을 팔도록 허락될 것이다. 그리고 S1 서류에 따르면요, 처칠 후원자는 5,170만 주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락업은 그렇게 크게 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2023년이면 주가가 어디 위치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기쯤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서 또 올라가겠죠. 2023년까지. 그러다가 또 한번 V자 반등 나왔다가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보시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더 복잡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렇듯이 이제 언론들도 PIF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갈팡질팡한다 하는 기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제 PIF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말하고, 락업날 줍줍해라 말하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이런 느낌이겠죠.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 위주로 말씀드리면, 이럴 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는 게 제일 낫다. 뭐 조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시간 지나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은 저 위에 다시 올라갈 걸 아니까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좋은 투자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82대의 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은 계속해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나저나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자율주행 파트너십 있죠. 언제쯤 발표가 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꽁꽁 숨기고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또 큰 서프라이즈를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CES에서는 이렇다 할 소식이 아직 없습니다. 아무리 동영상을 막 백방으로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했는데 없어요. 피터 롤린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연설을 한다고 했는데 없네요. 찾는 대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피 보시면 70.58로 엄청나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겠고, 그 와중에 이제 요만큼 공매도 때린 흔적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공매도와 매수의 이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공매도 애들은 손톱을 이렇게 물어뜯으면서 다리를 떨면서 이제 초조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달 넘게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이 기분을 좀 느껴봐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또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오더플로우 보시면 라지 스케일은 충분히 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디움이랑 스몰은 요 정도는 단타쳤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어제는 이제 8.99%가 오른 45.47불로 마감을 한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에서는 이제 약간 좀 변동성이 있어서 마이너스 1% 조금 넘게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장을 마쳤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파월 의장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증시가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좀 보여줬고요. 이 긴 장대 보이시죠? 요 구간이 이제 라지 스케일이 바이를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한껏 끌어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매물대 차트 보시면 이 구간은 상당 부분 가득 찬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약간 좀 조정을 받는다면 요 비어있는 부분 있죠. 요 비어있는 부분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채워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전체적인 이제 지표를 보시면 전부 다 이제 상승으로 가고 VR만 약간 조금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좀 이렇게 꺾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일봉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있어요, 그죠? 조금만 버티시고 조금만 힘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악마의 속삭임 있죠?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올라갑니다. 전고점은 언젠간 뚫어요. 그러니까는 악마의 속삭임으로 이 구간에서 셀을 하시면 손실이잖아요. 근데 버티고 시간이 좀 걸려도 나중에는 수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왜 올랐냐고 물으신다면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락업 전에 약간의 펌핑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바로 말씀드린 부분 있죠. 기관들이 이제 얼마만큼의 돈으로 올릴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다. 알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파월 의장의 청문회로 인해서 시장이 좋아져서 약간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장, 즉 달리는 말에 이렇게 올라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매도 수량 칠 수 있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요 점 하나하나가, 그죠? 요 점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하다. 제가 예전에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체크를 합니다. 어느 돈으로, 얼마만큼의 돈으로 내가 여기를 뚫을 수 있는지. 그냥은 안 올려요. 항상 체크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두 번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체크 끝났다. 상승 가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표들이 결국에는 만났죠. 만나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게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걱정을 했었죠.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양쪽 방향 분명히 결정을 했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승으로 가는 쪽을 이제 기관들은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물으신다면은 저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계좌들은 이제 홀딩을 할 거고요. 홀드를 할 거고, 변동성이 이제 크다면 제 마지막 카드인 5번째 계좌, 제가 총 계좌가 지금 여태까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5번째 계좌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3개의 계좌로만 돌리려고 했는데 이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횡보가 좀 길어져서 저도 34불에서 35불 때 4번째 계좌로 여기서 매집을 끝내놨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계좌를 늘려가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먼 훗날 지금 당장 아니고요. 먼 훗날 5년 이상 먼 훗날 계좌 하나를 이제 골라서 분할 매도를 이제 하겠다는 뜻이겠죠. 혹시 압니까? 또 배당 많이 준다면 또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제도 이제 행복한 장 경험하시느라 잠 못 주무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부디 건강 꼭 챙기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파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